매일 아침 당신은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80살의 한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살았던 그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2달간 집에만 있게 됐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거야. 외로움은 곧 불행이야.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5분의 이야기는 그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새벽 산책에서 만난 딱새가 인생의 스승이 된 은행 지점장. 베란다의 작은 텃밭에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발견한 할머니. 도서관의 고요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만난 전직 영업부장. 그들은 어떻게 혼자라는 선물을 발견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처음 2년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35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쌓은 인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한 일정이었죠. 월요일은 동창회, 화요일은 전 직장 동료들과 골프 모임, 수요일은 아파트 노인회, 주말에는 산악회까지 하루에 3개씩 약속을 잡을 때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수첩 확인이었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밥을 먹고 어느 모임에 나가야 하는지. 마치 직장 다닐 때처럼 스케줄을 꽉 채웠죠. 빈 시간이 생기면 불안해서 아무나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절 찾고 제 의견을 묻고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치 제 존재 가치처럼 여겨졌거든요. 모임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사람들의 웃음을 이끌어내고 그런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점심 약속이 없는 날이면 전날부터 불안했어요. 새벽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누구든 만나자고 연락했죠. 가끔은 하루에 점심 약속 2개를 잡을 때도 있었어요. 첫 번째 약속에서 일어나자마자 2번째 약속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 갑자기 찾아온 허리 디스크로 2달간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나는 끝났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에 잠도 못 이뤘죠. 하지만 그때 우연히 시작한 게 창가에서 새를 관찰하는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였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찾아오는 딱새가 있었어요. 그 새와 친구가 됐죠. 처음에는 그저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조금씩 먹이를 주기 시작했죠. 빵 부스러기, 과일 조각. 점점 더 많은 새들이 찾아왔어요. 딱새, 참새, 직박구리. 각각의 새들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새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더군요. 먹이를 쪼아 먹을 때도, 날개를 털 때도 모든 걸 자신만의 속도로 해요. 그걸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남의 속도에 맞춰 살아왔는지. 허리가 나아서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을 때 이상한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 많은 만남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오히려 그 시간이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웃음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감,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는 강박감. 그게 얼마나 저를 지치게 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죠. 이제는 아침 5시면 일어나 새들을 기다립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창가에 앉아 새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걸 지켜보죠. 각자의 리듬으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저도 제 속도를 찾아가고 있어요. 작년부터는 새들을 그림 일기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서툰 스케치지만 새들의 모습과 그날의 감정을 기록하다 보니 어느새 200페이지가 넘었네요. 며칠 전에는 초등학생 손주가 학교 자연관찰 숙제를 할 때 제 일기장을 참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는 제가 은둔자가 됐다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전 지금이 더 행복해요. 새들의 지저귀을 들으며 보내는 아침 시간이 시끌벅적한 술자리보다 더 충만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저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가끔 옛 동료들이 전화해서 모임에 나오라고 해요. 하지만 전 이제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거라는 걸. 새들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죠. 두 번째는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23세 시집 와서는 시부모님 봉양하느라, 그 다음엔 아이들 키우느라,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저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그 빈자리가 너무 컸죠.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루 종일 틀어놓았어요. 조용한 게 무서웠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 복지관으로 달려갔죠.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해서 문 닫을 때까지 있었어요. 댄스 교실, 노래 교실, 요가, 한글 교실. 하루에 4개씩 프로그램을 들었죠. 점심시간에도 밥만 후다닥 먹고 다음 수업으로 달려갔어요. 식사도 늘 누군가와 함께여야 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 자꾸 눈물이 나서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누구든 함께 먹자고 연락했죠. 때로는 밥맛도 없는데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억지로 먹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더 바빴어요. 토요일은 산악회, 일요일은 교회. 교회에서는 온갖 봉사를 도맡아 했어요. 청소, 식당 일, 차량 안내까지. 그냥 집에 있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웃고 떠들어도 그게 진짜 즐거움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자꾸 겉도는 느낌이 들었죠. 특히 힘들었던 건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입은 옷이 너무 화려하진 않은지, 내가 한 말이 실수는 아니었는지. 밤에 누워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다 보면 불안해서 잠도 못 이룰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우연히 베란다에 상추 모종을 심게 됐어요. 옆집 할머니가 주신 건데,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은 베란다에 앉아 상추잎 하나하나를 닦아주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있다는 걸. 상추는 절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옷을 어떻게 입었든 머리가 헝클어졌든 상관없이 그저 자라나죠. 점점 다른 채소들도 심기 시작했어요. 방울토마토, 고추, 쑥갓. 베란다가
작은 텃밭이 됐죠. 채소들을 가꾸면서 처음으로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식물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제일 먼저 텃밭으로 가요. 채소들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물도 주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요. 식물들은 참 좋은 친구예요. 제 말을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들어주니까요. 복지관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요. 그것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프로그램만 골라서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더 즐거워요. 요즘은 텃밭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떤 채소가 자랐는지, 어떤 벌레가 찾아왔는지, 사소한 변화들을 기록하다 보니 어느새 책 한 권 분량이 됐네요. 얼마 전에는 손녀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쓴다며 제 텃밭 이야기를 주제로 선택했어요. 선생님께서 상까지 주셨다고 하더군요. 손녀는 이제 주말마다 와서 저랑 같이 채소를 가꿔요. 사람들은 제가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지만 전 이제 외롭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작은 정원이 생겼거든요. 그 정원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요.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저를 본다면 이렇게 행복해진 제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제 직업이자 인생이었어요. 영업의 신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어떤 자리에서든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게 제 특기였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바빠졌죠. 골프 모임, 동창회, 전 직장 동료 모임, 일주일 내내 약속이 있었어요. 빈날이 있으면 채우려고 안달이 났죠. 마치 약속이 없는 게 실패한 인생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약속 체크였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술을 마시고 약속이 없는 날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전화기를 붙들고 누구든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술자리에서는 늘 제가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노래도 부르고 건배사도 하고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찾고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이씨 없인 시작도 못해 이씨가 와야 제대로 된 술자리지. 그런 말들이 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술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술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나 싶었거든요. 술자리가 없으면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 후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정적과 마주했어요. 텔레비전도 없는 1인실에서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밤이면 불안해서 간호사를 자주 불렀죠. 그러다 우연히 옆 침대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건네주신 책 한 권,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어요.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책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구절에서 큰 충격을 받았죠. 문득 지난 40년을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나는 나를 위해 살았던 걸까? 모든 게 남을 위한 연기는 아니었을까? 술자리에서의 웃음과 농담, 그게 정말 진정한 나였을까? 퇴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도서관에 가봤어요. 82년 살면서 처음이었죠. 철학 코너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그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겉으로만 바빴는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됐죠. 이제는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3시간씩 책을 읽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닐까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달라지는 걸 느끼더군요. 더 차분해졌다고, 대화할 때도 더 깊이 있게 한다고. 특히 놀라운 건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책을 읽으면서 제 안의 목소리를 듣게 됐거든요. 그동안 남의 웃음소리에 가려져 있던 제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된 거죠. 작년부터는 도서관에서 어린이 철학교실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함께 철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때만큼은 제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져요. 억지로 웃기지 않아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제가 가진 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옛 친구들은 가끔 전화해서 한잔하자고 해요. 하지만 전 이제 안 나가요. 남의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며칠 전에는 손자가 학교 숙제로 나의 롤모델이라는 글을 썼는데 저를 주인공으로 썼더군요. 술 마시는 할아버지에서 책 읽는 할아버지가 된 이야기.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네 번째는 최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김치 몇 종류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점점 가게가 커지면서 직원도 두고 주문 배달도 하게 됐어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장인회 총무도 하고 시장 번영회 이사도 하고 늘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살았죠. 아침 5시에 시장에 나와서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장사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건 단골들과의 대화였어요. 손님들 가족사도 다 알고 애경사도 다 알고 때로는 상담사처럼 때로는 언니나 동생처럼 지냈죠. 명절 때면 일찍 문 닫으라고 음식도 보내주시고 아플 때면 약도 사다 주시고 그게 제 삶의 낙이었어요. 3년 전에 가게를 접었는데 그때부터 힘들어졌어요. 40년 동안 매일 보던 얼굴들을 갑자기 못 보게 되니까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었죠.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혼자 중얼중얼 대화하듯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인정에도 나가고 복지관에도 나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시장에서는 제가 필요한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그저 여러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었죠. 웃고 떠들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손녀가 알려준 건데 젊은 사람들이 요리하는 영상을 보는데 문득 제가 잊고 있던 레시피들이 떠오르더군요. 40년 장사하면서 개발한 특별한 레시피들. 처음에는 그저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김치 담그는 비법, 장아찌 만드는 법, 제가 개발한 특별한 양념 비법들. 쓰다 보니 그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나더군요. 메모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가끔은 옛날 손님들 생각도 나고, 이 레시피는 김 선생님이 특히 좋아하셨지. 이건 이 집 며느님한테 특별히 알려준 비법이었지. 그렇게 추억하면서 하루가 금방 가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레시피를 정리해요. 가끔은 실제로 요리도 해보면서 사진도 찍고, 손녀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줘서 사진 찍는 것도 제법 잘하게 됐어요. 특히 재미있는 건 요리할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양념을 섞고, 간을 맞추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손맛을 다시 찾는 기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얼마 전에는 손녀가 할머니,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제 레시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난주에는 책꽂이를 하나 샀어요. 제 레시피 노트들을 정리해서 꽂아두려고요.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이런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5번째는 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35년을 교직에 몸담으면서 늘 수백 명의 아이들, 수십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했죠. 제 목소리가 울리지 않는 순간이 없었어요. 아침 조회부터 학교 시간까지 하루 종일 말하고 지시하고 결정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교육청 자문위원도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일도 했죠. 퇴직 교장 모임에서는 회장까지 맡았어요. 여전히 바쁘게 살았죠. 누군가 제 의견을 묻고 제 결정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나 봐요. 주말에는 더 바빴어요. 토요일은 동창회, 일요일은 교회.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교인들의 고민도 들어줘야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지난해 코로나로 모든 모임이 중단됐을 때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으로 완전한 고요 속에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35년 동안 학교 종소리, 아이들 목소리, 회의하는 소리로 가득 찼던 일상이 갑자기 정적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다 우연히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게 됐어요.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문득 새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동안 제 귀에는 사람 소리만 가득했나 봐요. 처음으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죠. 특히 풀벌레 소리에 매료됐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풀벌레 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였는데 점점 그 소리들 속에서 다른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매미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제 마음의 소리까지. 호기심이 생겨서 곤충도감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저는 자연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더군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새로운 곤충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게 일상이 됐죠. 처음에는 혼자 하는 일이라 쓸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교직 생활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죠. 특히 많이 떠오른 건 제가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에요. 매일 아침 조회 때 훈화만 하느라 정작 그 아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일기처럼 썼는데 어느새 300페이지가 넘었어요. 35년간의 교직 생활, 그리고 지금의 생각들까지. 글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됐죠.
가족들은 처음에 제가 우울증에 걸린 줄 알았어요. 예전처럼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고 혼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건강해진 걸 느낀다고 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손주들이 제 변화를 좋아해요. 예전에는 늘 훈계만 했는데, 이제는 함께 공원에 가서 곤충도 관찰하고 새소리도 들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교 방학 숙제로 우리 동네 소리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썼는데, 할아버지와 함께한 자연 관찰 일지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지금 제 나이가 79살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짜 배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고요 속에서 듣는 자연의 소리, 그리고 제 마음의 소리.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이 소중한 것들을 이제야 발견했네요. 이제 우리는 5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홀로 설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시간들. 그 시간을 넘어 마침내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 순간들. 우리는 삶의 황혼역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와 함께하는 고요한 아침. 텃밭에서 자라나는 초록의 생명. 도서관에서 만나는 지혜로운 벗. 레시피에 담긴 추억의 맛. 그리고 자연이 들려주는 생명의 소리. 이것이 바로 혼자가 선물해준 특별한 순간들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진정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우주를 만나러 가는 여행, 지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